안녕하세요. 대전노홍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미술을 함께하는 민수정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원 우리 즐겁지 아니한가 단원의 팝아트 자화상 제작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인물화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인물화의 표현과 관련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표현 방법과 재료를 활용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팝아트의 특징을 이해하고 팝아트 자화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 및 점수 살펴볼게요. 첫 번째 평가 기준은 자신의 모습의 특징을 잘 표현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형의 요소와 원리, 표현 방법과 재료 등을 잘 사용했는가. 세 번째, 자신의 생각을 보고서에 담았는가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수행평가 기준은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셔서 실기 수행평가를 하고요, 그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평가가 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 수업에 대한 평가는 이론적인 내용과 실기적인 특징들, 촬영 동영상을 통해서 미리 숙지하는 과정이고요. 실제 평가에 관련된 활동들은 여러분들 개학 후에 학교에서 시행됩니다. 점수 배점은 만점 35점에 32점, 29점, 미완성 26, 미제출 14점으로 배분됩니다. 준비사항은 학습지 준비하셔야 되고요.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고서는 등교 수업 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행표현 활동이 완료되는 미술 시간에 학교에서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또 평가합니다. 학습지는 평가하진 않아요. 하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 정도는 하고요. 이걸 가지고 보고서에서 옮겨서 적을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실기 재료, 실기 표현 활동을 학교에서 하고 실기 재료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미리 예습적인 표현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하셔서 표현 활동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즐겁지 아니한가 팝아트 자화상 학습 활동 시작할게요. 오늘은요, 학습 목표 첫 번째 했던 내용처럼 인물화의 특징과 역사, 그리고 여러가지 인물의 표현 유의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물의 특징 한번 알아볼게요. 인물의 특징은요, 인체는 자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소 중 하나이죠. 그런 인체 표현으로 다양한 조형에서 아름다움을, 조형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인물, 즉 사람을 그림으로써 생동감을 표현하는 것이 인물화이지요. 인물화의 역사는요, 미술의 표현 소재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동서양 회화의 역사는 인물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원시 시대에는 다산과 풍요의 기원을 담은 인물화가 많았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신의 형상을 닮은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죠. 19세기 이전 사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실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다가 현대에 와서는 대상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집트 벽화에서도 이렇게 인물화 표현, 고대의 벽화에서도 인물화의 표현을 볼 수가 있죠. 인물화 표현의 유의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물의 표현의 유의점은 죄송합니다. 인물의 표현 유의점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물의 외형 묘사뿐 아니라 인물의 성격과 감정까지 표현되어야 하며 표정과 자세, 의복, 배경 등을 고려해서 그리게 됩니다. 인체의 형태, 비례와 균형, 자세에 따른 동세, 양감 등을 잘 관찰하여서 화면의 짜임새와 색채의 조화, 명암의 대비 등을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해야죠. 몸과 얼굴의 방향, 어깨의 위치 등 흐름을 파악한 후 기본적인 뼈대를 중심으로 비례와 균형이라고 하는 조형 요소를 생각하며 신체의 세부를 그립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을 통해서 한번 인물화 표현의 유의점 등을 비교해 볼까요?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작품 두 가지의 작품을 한번 제시해 봤는데요. 인물화를 표현할 때 어떤 것들을 중요한 포인트, 주안점으로 두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왼쪽에 그 사진은 시골의 무도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도시의 무도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제목에서 나타나 있다시피 시골과 도시의 의상의 확연한 차이, 그 다음 분위기의 확연한 차이 등을 느낄 수가 있죠. 인물이 주인공이 되어 있고요. 소재도 무도회라고 하는 동일한 소재를 표현했지만 인체 표현, 동세, 그러니까 동작, 그다음에 옷, 자세 등을 차이를 두면서 인물화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시골의 무도회 같은 경우에는 자세도 아주 경쾌하고 역동적이면서 치마의 포인트죠. 치마 패턴도 약간 촌스러우면서 빨간 모자를 쓰고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자연스러운 모습을 표현했고요. 아주 밝고 명랑한 시골 아가씨가 웃으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네요. 도시 무도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련된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는 장면인데 시골의 무도회와는 다른 동세가 느껴지죠. 춤을 추고 있지만 멈춰있는 듯한 스톱한 그 장면을 표현했죠. 그리고 배경과 신분 등도 인물화 표현해서 이렇게 그림에서 나타나네요. 그리고 그 당시 유행했던 도시의 그 의상 스타일, 헤어스타일도 인물화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네요. 인물화의 조형 요소와 표현 요소, 조연 요소 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인물화의 중요한 표현 요소 3가지 정도를 제시하는데요. 비례와 균형, 동세입니다. 첫 번째로 비례와 균형 한번 볼게요. 비례와 균형은 인체는 좌우 대칭의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자세나 움직임, 보는 방향, 눈높이 등에 따라 비대칭적인 균형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비례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인체에는 좌우 대칭의 모습과 비례, 팔의 비례, 다리의 폭의 비례, 그다음 인체를 이렇게 분리해서 드문드문 잘라서 이렇게 좌우 대칭과 균형, 비례의 미를 자세히 관찰해서 특징하는 게 인물화의 조형 요소이고요. 다음 또한 조형 요소 동세도 있습니다. 동세 중요한 포인트죠. 움직이는 인물은 물론 고정된 상태의 인물을 대상으로 그릴 때에도 얼굴이나 몸의 방향, 시선의 방향, 인체 각 부분의 움직임이나 기울기, 내면의 움직임까지도 관찰해요. 생동감 있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동세입니다. 동세라는 건 동작의 자세, 동작에서 나오는, 움직임에서 나오는 자세라는 뜻인데요. 지금 사진에서 나오는 그림처럼 이중섭의 춤추는 가족이라는 작품에서도 가족들이 팔을 쭉 뻗은 채 신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자세들이 보이죠? 이런 역동적인 인체의 움직임을 바로 동세라고 해요. 단순한 외모의 묘사보다는 자세와 표정, 성격 등 특징과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물화의 종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물화의 종류, 빈센트 반 고흐가 우리를 째려보고 있네요. 인물화의 종류의 대상에 의한 분류입니다. 대상에 의한 분류, 자화상 파트죠. 참 인물의 종류에는 우리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상에 의한 분류, 표현 부위에 의한 분류, 그다음 자세에 따른 분류, 의상에 따른 분류로 나눕니다. 학습지를 참고하시고요. 대상에 의한 분류에서 이 그림에서처럼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고흐의 머리부터 가슴까지 그려진 이 영역, 표현 부위에 따른 분류로는 흉상화에 속하죠. 이렇게 인물화를 볼 때는 어떤 부위, 그리고 대상, 자세에 따라서, 의상에 따라서 불리우는 종류의 이름이 좀씩 달라요. 그런 거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작품이죠.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사람 제일 많은 방, 그 방에 있는 그림이죠.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는 배경을 표현한 가장자리, 그 개체의 가장자리를 뿌옇게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한 아름다운 리자 부인의 모습이죠.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이죠. 대상에 의한 분류 중에 초상화에 속하고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또한 표현 부위에 따른 분류로는 반신상화에 속하는데요. 머리에서부터 허리 부분까지 표현한 작품입니다. 2인 이상 여러 사람이 등장하네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 화면에 그린 그림, 바로 군상화인데요. 군상화는 2인 이상의 여러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피터 브리겔의 농부의 결혼식이라는 작품이에요. 아주 가난한 농부의 결혼식인가 봅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스프밖에 없네요. 스프와 물, 그리고 접시를 핥아먹는 꼬마가 아주 인상적인 이 그림, 군상화였습니다. 그 다음 인물의 종류, 왼쪽에 윤두서의 자화상이라는 작품 볼게요. 윤두서의 자화상, 우리나라 국보 제245로 적혀 있죠. 얼굴 부분만 똑 떨어져서 그렸습니다. 강직한 선비의 모습을 아주 담담하고 좀 무섭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얼굴 부분만 표현되어 있죠. 표현 부위에 따른 분류, 마스크에 해당되고요. 마스크는 얼굴만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옆에는 청경자씨의 황금의 비라는 작품이고요. 표현 부위에 따른 분류의 두상화에 속합니다. 두상화는 머리에서 목 부분까지 표현한 작품이에요. 인물의 종류 넘어가 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조셉 룰랭의 초상입니다. 조셉 룰랭 씨의 모습을 빈센트 반 고흐 씨가 그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초상화죠. 대상에 의한 분류로는 초상화고요. 그 다음 표현 부위에 따른 분류로는 반신상화입니다. 반신상화는 머리에서 허리 부분까지 표현한 거죠. 그리고 또한 자세에 의한 분류도 속해요. 자세에 의한 분류,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한 좌상화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프란시스코 드 고야의 옷 입은 마하부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옷 입은 마하. 이 작품은 여자가 아주 당당하게 누워 있습니다. 강한 조명을 받은 듯이 그 여자분의 모습만 밝게 빛나고 있죠. 전신상화. 바로 표현 부위에 따른 분류 전신상화인데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세에 의한 분류로는 와상화입니다. 누워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죠. 이렇게 인물화에는요, 그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종교적인 그림이냐, 역사냐, 풍속화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대상, 어떤 것을 그렸느냐에 따라, 또한 인체의 표현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또한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옷을 입었나 벗었나에 따라 다양한 이름, 그러니까 부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인물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다면 이제 파바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파바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바트의 뜻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파바트의 뜻. 파바트는 퍼퓰러 아트의 줄임말이에요. 줄여서 펍아트라고 해서 대중에게 친숙한 광고나 만화나 상품이나 유명인 등을 이용해서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표현한 현대 미술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작품 한번 볼게요. 이 작품 뭐처럼 보이시나요? 질문입니다. 팝아트가 태동하던 당시에 미국 예술의 흐름은 추상 표현주의가 주도하고 있었어요.
추상 표현주의란 현실 세계 묘사가 아니라 화가의 감정을 그림에 표현한 예술 사조예요. 보시는 작품이 바로 추상 표현주의 작품 잭슨 폴록의 작품인데요. 예, 이 잭슨 폴록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이런 그림들, 이런 것들은 팝아트가 와장창 깨트렸습니다. 팝아트가 나타나면서 와장창 창 깨졌어요. 바로 이 잭슨 폴록이라는 작가의 넘버 5 1948이라는 작품인데요. 정말 모르겠죠. 선생님도 이거 뭘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평론가들은 이게 나뭇가지를 플렉탈 구조의 나뭇가지를 형성화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요,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잭슨 폴록이 44세 나이에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20세기의 미국 미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은 그 잭슨 폴록이 젊은 나이에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계적인 미술가에다가 일찍 또 죽었으니 이 작품의 가격이 어마어마했겠죠. 2006년도에 이 작품이 바로 그 해의 최고 가격 회화에 등극했습니다. 바로 1억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80억에 이 그림이 팔렸다는데요.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이 그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 작품 추상 표현주의 어려워요. 그래서 이 추상 표현주의를 깨트리고 나타난 것이 바로 팝아트라는 것이에요. 그림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냥 캠벨 스프통이 여러분 앞에 딱 나와 있죠. 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캠벨 스프통입니다. 예,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예, 지금 보시는 작품처럼 195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사람들이 자연, 환경이 아니고 광고판, 대중매체와 친해진 것에 착안해서 추상 표현주의의 식상함을 느낀 화가들이 TV나 잡지 광고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작품의 재료로 선택해서 표현해서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앤디 워홀의 캠벨 스프통인데요. 정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냥 스프통이죠. 스프 캔이죠. 예, 추상주의가 추상적이었다면 팝은 구상적, 또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이나 도전보다는 대중문화를 그림의 소재이자 정보로서 이용하는 중립적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평면화된 색면과 원색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팝아트예요. 지금 보시는 작품들처럼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죠. 예. 지금 보시는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은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팔렸었죠. 이렇게 대중들이 사랑하고 대중들이 이해하는 미술이 바로 팝아트라는 장르인데요. 이 팝아트의 느낌, 이 느낌 그대로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팝아트 자화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인물화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커서가 움직여서 좀 지저분했네요. 예, 이제부터 팝아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으니 이제 나의 모습을 어떻게 담아봐야 되는지 내 생각 담기를 통해서 내면을 정리한 후에 이제 팝아트 자화상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학습지 3페이지에 있는 내 생각 담기 파트를 열어보시는데요. 예, 이제부터 내 내면을 다져보고 이제 그림 그리기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장에는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단점을 담아봅니다. 나의 장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의 발전시켜야 될 것들, 무엇이 있을까? 선생님은 나의 장점은 친화력이 좋다입니다. 금방 사람들하고 사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전시켜야 되겠죠? 네. 또한 나의 장점 무엇이 있을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들, 내가 나를 좋게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단점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점이 있다고 해서 나를 학대하거나 나를 괴롭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래. 그렇지만 이걸 좀 변화시켜 봐야겠어. 라고 한번 다짐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를 점검해보는 거예요. 나의 단점은 좀 말을 좀 딱딱 끊는다? 약간 딱딱한 말투?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만 이건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좀 끝을 내려서 좀 부드럽게 말투를 변화시켜 보면 사람들에게 금방 다가가는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될까?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의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욱 탄탄한 나의 자화상을 그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나의 요즘 생활입니다. 나의 요즘 생활, 나의 내면, 그리고 나의 지난 날들을 장단점을 통해서 비교했다면 나의 요즘 생활을 뇌구조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나의 뇌구조 뭐가 있을까요? 그리운 급식, 가운데 제일 크네요. 그죠? 코로나 있고 친구도 있고 계약도 있고 게임도 있고 새로운 학교 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죠. 나 요즘 이런 고민 중이야. 이런 고민들을 한번 생각에 담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학교 생활 이렇게 하고 싶어. 잘하고 싶네. 이런 다짐들과 꿈들을 담아 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가는 내 모습을 한번 또 그려봅니다. 그리고 팝아트 자화상을 이제 그려볼 거예요. 그리기 위해선 거울을 준비하는 거죠. 내면을 다 다듬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했다면 이제 나를 예쁘게 멋있게 표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나의 얼굴의 특징을 한번 관찰해 봅니다.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시고 내 머리카락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나는 곱슬머리인가? 나는 직모인가? 나의 눈썹 모양은 갈매기? 수검댕이? 콧구멍, 입술의 두께, 귀 등등등등등 나의 얼굴의 특징을 꼼꼼히 거울로 관찰한 후에 작성해 봅니다. 뭐 5가지였어도 상관없고 뭐 몇 가지 안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특징들을 잘 기억했다가 그림에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의 얼굴에 근자감을 찾기 해봅니다.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이죠. 근거 있습니다. 나는 참 잘생겼어. 보고 또 봐도 참 잘생겼어. 감탄에 감탄을 하죠. 특히 어디가 더 잘생겼어? 나의 입꼬리, 콧구멍, 나의 머리카락 끝, 뭐 이런데 남들이 알 수 없는 정말 멋진 나의 모습들 적어보거나 아니면 난 안경테가 멋있어. 뭐 그거라도 적어보는 거죠. 예. 이런 나의 얼굴에서 근자감을 찾아서 한번 적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이 포인트를 꼭 집어넣어 줄게요. 그리고 팝아트 자화상 이렇게 해보고 싶다. 나 이렇게 해보고 싶다. 나의 다짐, 위시 등을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학습지 3페이지를 다 작성하셨으면 이제 실기 활동하러 갑니다. 다음 시간 예고할게요. 네, 이렇게 5차시가 끝났어요. 이제 다음 차시부터는 팝아트 자화상을 그려볼 건데 실제로 그리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동영상을 제작했어요. 동영상을 보시고 미리 예습이죠. 동영상으로 예습한 후에 학교에 나오는 그날 선생님과 같이 실기를 할 겁니다. 그 전에 미리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요, 준비물 챙겨서 집에서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 그려주시고 아니면 친구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미리 연습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가까운 문구점에 큰 문구점, 알땡, 삼땡 문구점에 다 팔고 있습니다. 좀 가격이 좀 나가서 그렇죠. 예, 이런 준비물들은 학교에서 다 드립니다. 실기할 때 캔버스, 아크릴 물감, 아크릴 제소, 붓, 물통, 걸레 이런 거 다 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동영상으로 예습하신 후에 실제 학교에서 수업하는 그날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만나요. 노은고 화이팅!